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려 94,000달러를 일시 돌파해내면서 이상하다 싶게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강력한 조정의 늪에 완전 빠진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좀처럼 빠질 줄 모르는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쫄아있는 사이 큰손들은 적극적인 매집을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국부 펀드들도 조용히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훈풍 같은 정치 경제적 호재까지 가세하면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 빠진 63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이 장난 없는데 무려 64%대 중반까지 올라서면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강력한 반등 모멘텀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꽤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얼핏 보면 조금 이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심리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조정장을 겪은 뒤에 아직도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10,000 이하의 소액 거래가 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은 어느새 $100,000 근처까지 왔는데도 오히려 소액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는 줄어든 겁니다. 또 구글의 검색 트렌드를 봐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예전만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1년 대호황 때에 비교하면 검색량 지수가 아직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요컨대 대중의 관심과 참여가 가격 상승을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정반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래 투자자들이라고 불리는 큰 지갑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BTC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수와 보유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리포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큰손들의 보유량이 80만 BTC에서 300만 BTC 이상으로 늘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국면에서도 큰손들은 조용히 코인을 더 모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액 자산가나 전문 투자기관, 국부펀드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비싸더라도 더 사겠다, 올랐더라도 더 사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 보입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그런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시장은 현재 개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이런 독특한 수급 구조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이익 실현을 서두르거나 관망하고 있지만 기관과 큰손들은 그 물량을 받아내며 오히려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 사이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공포에 떠는 개인들이 판 코인을 믿음을 가진 큰손들이 주워 담는 모습은 예전 약세장 말기, 조정장 말기에도 종종 연출되곤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개인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는 사이에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 주도권을 쥐고 판을 키우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호재, 다시 말해 미중 협상 훈풍도 비트코인 시세 반등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최고 14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걸 50에서 60%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실화될 경우에 미중 무역전쟁의 해빙을 의미하는 파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관세를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2% 이상 급등했고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섰습니다.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비트코인이 93,000달러 선을 뚫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비트코인은 단숨에 수개월 만에 최고치인 93,000달러 위로 뛰어올랐고 24시간 만에 5% 넘게 상승하는 탄력성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훈풍이 불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법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라는 재료가
기관의 매수세와 맞물려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겁니다. 한때 무역전쟁 공포로 얼어붙었던 시장이 이제는 협상 기대감에 녹아내리면서 비트코인에도 순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큰손들, 고래들, 국부펀드 등의 등판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전폭적인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관 투자자들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주 많이 이례적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2024년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 것이고, 이걸 통해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전통 금융기관들도 손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여러 국부펀드와 연기금들이 현물 ETF를 통해서 대규모 비트코인 매수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위스콘신주의 주정부 투자기금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지분 600만 주를 사들여서 3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했고, 아부다비의 국부펀드도 같은 ETF 지분 800만 주, 4억 3,700만 달러 규모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탄의 국부펀드는 아예 직접 비트코인 만여 개, 1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급 큰손 자금까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제도권 자본이 선택한 그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위상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장기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답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했고, 미국 최초의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며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상원금융위원회조차 미국이 비트코인으로 국가 준비금을 일부 보유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시각 변화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전통 금융 거물들도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가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루트닉은 비트코인은 희소자산이고 금이나 석유처럼 다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일종의 원자재로 간주하며 비트코인은 드물고 앞으로 더 희소해질 것이고 결국 금과 유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회사는 비트코인 담보대출 모델을 개발하는 등 비트코인을 금융 인프라 속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과 움직임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금에서 더 나아가서 제도권이 인정한 글로벌 자산이 돼가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전략 역시 상당히 큰 변화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기관들은 가상자산 투자에 보수적이었지만 이제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전략이 되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데스크 인덱스 분석 리포트를 보면 기관들은 유동성이 높고 규제가 정비된 대형 자산을 선호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대형 자산에 기관 자금이 집중되며 시장이 과거의 투기적 양상에서 더 구조화되고 벤치마크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주식의 S&P 500 지수나 금과 같은 하나의 자산군으로 바라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량적 배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 대형 운용사의 트레이더는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을 원자재나 채권 보듯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퀀트 펀드들이 비트코인 비중을 포트폴리오에 자동 조정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비트코인의 역할 변화가 확실히 체감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방의 투기 자산에서 주류 포트폴리오 편입 자산으로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관이 매수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이제 믿을 만한 자산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와 인프라도 예전보다 정비가 됐고 시가총액도 커져서 유동성이 충분하니까 큰손들이 들어오기에도 부담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 달러 약세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 이 가치 저장 해지 수단 이렇게 매력이 부각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앞다퉈서 비트코인을 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이게 바로 기관의 매수세, 그 본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분위기가 이처럼 훈훈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는 워낙 상징성 있는 숫자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과연 10만 달러가 단순한 심리적인 저항선에 불과할까?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는 전략적인 목표 지점일까? 많은 투자자들이 10만 달러를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자릿수 변화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 10,000달러, 10만 달러, 100만 달러처럼 단위가 바뀌는 가격대에서는 매수 매도 심리 역시 크게 출렁이곤 합니다. 분석가 게르트 반 라게는 최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근접하면 일시적 심리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단기 변동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양반은 10만 달러 돌파 시도가 마치 과거에 처음으로 10달러, 100달러, 또 10,000달러 돌파 때와 비슷하게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심지어 투자자들에게는 10만 달러에서 비트코인 숏을 쳐라 그렇게 가격 하락에 베팅하라는 멘트까지도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10만 달러는 강한 지지선으로 여겨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10만 달러 부근의 대기 매물이 적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찍이 이 가격을 목표로 해온 투자자들이 일단 10만 달러에서 팔고 보자 이런 심정으로 매도를 걸어놨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난번 10만 달러 돌파 이후 그때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현재 물려있는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10만 달러 돌파와 함께 원금이라도 회복하자 이런 심리도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10만 달러를 넘기면 다시금 올드미디어에서도 크게 다루게 될 테고 그렇게 단기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10만 달러는 분명 강한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10만 달러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략적인 타겟으로 10만 달러를 넘어서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노리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10만 달러 부근의 강력한 저항을 얘기했던 분석가도 단기 조정 경고와 함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최대 22만 달러에서 32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장기 상승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형 국제금융기관들도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높게 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는 최근 리포트에서 올해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과감한 예측을 유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8년까지 50만 달러도 가능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전망을 내놓는 기관들 과연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 걸까? 바로 10만 달러를 넘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10만 달러는 일종의 중간 목표일 뿐 최종 정점은 아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호흡입니다. 기관들은 대체로 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사모을 때 몇 년 뒤 또는 10년 뒤의 가치를 염두에 둡니다. 그런 큰 손들의 눈에 10만 달러라는 숫자가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마지노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국부펀드는 비트코인 한 개당 50만 달러 이상 간다 이런 내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10만 달러 언저리는 저점 매수 구간으로 인식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아부다비 국부펀드의 비트코인 투자 규모를 보면 현재 가격으로 평가할 때 해당 펀드의 포트폴리오 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비중을 더 늘릴 여지가 충분히 있고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도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총알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나 테슬라 같은 곳도 과거 매입 단가보다 훨씬 높은 지금 시세에도 비트코인을 팔기는커녕 계속 홀딩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타겟이 더 높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큰 손들은 10만 달러를 오히려 일종의 관문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이 숭배하는 10만 달러를 체계적으로 돌파함으로써 시장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10만 달러 부근에서 어느 정도의 출렁임이나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자라면 10만 달러 돌파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 시장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선을 확고히 넘기고 자리까지 잡아준다라면 비트코인은 명실상부 6자리 자산으로 격상이 될 거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인식 역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리적인 벽이 깨지는 순간 그동안 망설였던 자금들도 뒤늦게 몰려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10만 달러 돌파가 오히려 가속 페달 역할을 하고 이후에 전략적인 목표 가격 15만 달러, 20만 달러를 향한 2차 랠리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처음 1000달러를 넘겼을 때나 10,000달러를 처음으로 넘겼을 때 이때도 잠시 숨고르기는 있었지만 결국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확고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10만 달러 돌파가 새로운 시대의 개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독한 조정 국면에서도 강세론을 견지해왔던 분석가들 긍정적인 부분에 여전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분석가 크립토 타이탄은 목표 구간은 96,200달러에서 102,100달러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추가 랠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 가격이 87,000달러에서 큰 돌파를 만들어낸 것은 새로운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신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금 가격은 최고가에서 3% 수준의 하락을 선보였고 알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좋은 시작이고 매크로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렉트 캐피탈은 비트코인은 이제 93,500달러 위에서 안정화돼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이 위에서 주간 종가가 필요하고 이전의 축적 구간을 지지선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